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3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새로운 콘도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에요. 버즈버즈 홈의 구매자 문의 데이터에 보면은 코비드 19 이래로 구매자 관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보면은요. 자, 코비드 19 이전에 2월 달에는 1658개의 문의가 있었어요. 새 콘도 프로젝트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보면 코비드 19과 함께 30% 정도 감소했고요. 4월 달에는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많은 건설사들이 새 콘도 프로젝트의 런칭을 많이 연기했죠. 그러다가 락다운이 풀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콘도 프로젝트도 런칭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7월 이후로는 감소하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곽을 더 선호하게 되고 더 넓은 주택을 선호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콘도 프로젝트들은 관심이 덜해진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7월부터 감소세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시면 12월 달부터 이제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가 다운타운 콘도 시장의 판매량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운타운 콘도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콘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코비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다운타운 콘도 시장에 몰리고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콘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그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백신 유통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와 회복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제 마인드, 그리고 리셀 콘도 시장이 계속 지금 상승 국면이죠. 이런 상황들이 봄 시즌을 맞이한 주택 공급량 증가와 이제 맞물려서 새로운 콘도 판매도 당분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 시즌을 맞이한 공급량 증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건 416 지역입니다만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두색 실선을 보면은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가고 있는 이 실선 있잖아요. 이게 2020년 콘도 액티브 리스팅 추이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증가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콘도 리스팅은요. 이때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외곽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들은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었죠. 그만큼 계속 소진이 되었던 반면 이제 콘도 시장 같은 경우, 특히 416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스팅이 올라갔다가 작년 말에 리스팅이 정점을 찍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서 올해 초 2월, 3월 전까지 또 그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봄 시장을 만나면서 살짝 올라가는 추세죠. 액티브 리스팅이요. 반면에 이 검정색 실선 2020년 프리홀드 같은 경우는요, 뭐 이 갭은 큽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리스팅이 올라가다가 겨울이 되면서 뚝 떨어지죠. 그만큼 뜨거웠던 시장이었죠. 그러다가 올 초부터는 액티브 리스팅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봄 시장 맞이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콘도 리스팅 수치와 프리홀드 리스팅 수치가 여기서는 기울기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다 같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 초에는 보면은요, 이 굵은 연두색과 굵은 검정색 선이 이제 올해 추인데요. 올해를 보면은 콘도 같은 경우는 계속 리스팅이 내려가고 있는데 프리홀드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뜨거웠던 프리홀드 시장이 아무래도 콘도보다는 살짝 수그러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메일은 제가 소속된 브로커리지에서 뉴 리스팅이나 노티스가 있을 때 오는 메일들인데요. 여기 보면 3월 26일 날이에요. 이게 콘도 렌트부터 하우스, 커머셜까지 모두 다 포함된 건데요. 20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리스팅한 프로퍼티 쇼잉 리퀘스트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한 브로커리지에서 하루에 20개가 있었다는 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번 달에는 하루에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슬로우 했다는 겁니다. 리스팅이. 근데 사실 작년 말고 재작년,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이 아니었을 때 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20개라는 새로운 리스팅 수치는 굉장히 적은 수치였어요. 이 구글 이메일 박스 한 면이 다 차고도 모자란 때가 많았거든요. 봄 시즌에는요. 올해 봄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봄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소식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예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인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에 이제 불을 붙인 발단은 이제 RBC의 리포트예요. 그래서 현재 주 거주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캐나다는 주 거주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겁먹게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특히 이제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면서 이제 중개인들한테 메모를 보냈죠. 그러면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도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주 거주지를 은퇴 계획의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뭐 주식이라든지 RRSP라든지 다른 형태의 투자에 비해서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마저 뺏어 간다면 캐나다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계획의 큰 부분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RBC 블룸버그에서도 양도소득세 그리고 Scared Cow could offset hot housing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셧다운 하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얘기도 나와 있어요. South Korea recently announced the nosebleed rate if you sell in less than 2 years 라고 나와 있죠. 2년 안에 팔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피털 게인이 이제 하우징 마켓을 쿨링 다운 시킬 거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반대편에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이 텍스가 질병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한국이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소식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이슈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노스 리서치 그룹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자가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심리적 요인들이 과열된 시장을 더 부추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가 늦추거나 제한하기 위해 개입할 징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와 같은 제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이나 또는 미국처럼 조건적이긴 하지만 주 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지 앞으로도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지난 2월 5개의 토론토 지역에서 콘도 판매가 75%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콘도 판매가 토론토 전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에 2167세대가 교체되면서 작년 대비 63%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이 5개 지역에서는 75% 이상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C8 지역이 작년 대비 138.6% 상승했습니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도 있고요. 캐비지 타운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콘도 판매량이 최근 급상승하면서 이 C1 지역의 콘도 판매량이 가장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C8 지역이 138.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두 번째도 이 C1 지역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C10이에요. 미드타운 지역이죠. 자, 미드타운 지역인데요. 이 C10 지역이 111% 작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에글링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콘도 매물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작년 대비 85% 상승한 지역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C1 지역입니다. 다운타운 한복판이죠. 그리고 약간 의외이기는 한데요. W4 지역, 이 지역이 작년 대비 8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콘도 판매량의 상승이 높았어요. 램파크도 있고 이옥데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동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E9 스카보로 센터 있고요. 모닝사이드 이 지역이 작년 대비 77.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요.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통계에 포함시키는 지역이 36개 지역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5개 지역이 전체 콘도 거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5개 지역이 콘도 거래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수요 때문에 오샤와 콘도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라타.ca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샤와 콘도 가격이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은요. 미시사가가 6%, 브람턴이 11%, 버런 지역이 5% 상승했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죠. 또한 스트라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샤와의 평균 콘도 가격이 현재 48만 3천 불로 조만간 50만 불을 돌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3천 불이라고 했을 때 스퀘어피트당 540불이라고 하면은요. 현재 토론토 평균 콘도 가격이 이제 70만 불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스퀘어핏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800 정도 돼요. 780에서 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원 스퀘어피트당이요. 그러니까 스퀘어피트당 거의 250불 정도 더 싼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와 같이 오샤와의 콘도 가격이 급증하는 이유로 주택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는 이제 토론토 주민들과 더 넓은 주거 환경이 가능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TA에서 14만 9천 불 미만으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주택 12개라고 적혀 있죠. 사실 뭐 판매되는이 아니라 그냥 애스킹 되고 있는 거죠. 애스킹 프라이스.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팔리죠. 대부분. 그래서 주가사에 나와 있는 소식인데요. 제가 첨부해 둔 링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 홈페이지가 해킹이 돼서 최근 계속 복구를 하느라 제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자료들은 복구를 했는데 서버가 너무 불안정해서 이번 기회에 구글 사이트로 서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홈페이지는 구글 사이트 서버고요. 최근에 다시 제가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 대부분의 자료들은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 새로운 사이트로 기존의 자료들을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기지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 홈페이지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셨던 분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기존의 자료들도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